열심히 뭔가를 뿌려주고 있네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난해 여름, 삐죽삐죽 튀어나온 가지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애니시다는 최소 2달에 한 번 정도는 가지치기를 해줘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 집에서 키우기에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덥수룩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애니시다는 빛이 부족한 베란다에서는 웃자라기 딱 좋은 식물인데요. 오늘은 식물의 웃자랑과 관련된 마디라는 단어와 가지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전에서 가지치기를 찾아보면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식물의 겉모양을 고르게 하고 웃자람을 막으며 과실나무 따위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격가지 따위를 자르고 다듬는 일. 쉽게 말해 가지치기를 해야 식물이 예뻐지고 목대가 튼튼해지며 잎이나 열매가 풍성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는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항상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어디를 어떻게 잘라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오늘 이 동영상 끝까지 보시면 확실하게 감잡을 수 있을 거예요. 우선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서는 식물의 마디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예전에 화원 사장님께 어디를 잘라야 하냐고 물었더니 2-3마디 남겨놓고 자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초보여서 그 마디라는 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몰라 제 손가락 마디를 대본 거 있죠. 대, 갈대, 나무 따위의 줄기에서 가지나 잎이 나는 부분, 잘록하거나 도드라져 있다. 그러니까 잎과 잎이 나는 사이가 바로 하나의 마디겠지요. 애니시다를 보시면 세 갈래로 난 것이 하나의 잎인데 그 잎들이 서로 어긋나게 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마디와 마디 사이가 긴지 짧은지에 따라 웃자랐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디와 마디 사이가 길면 웃자랐다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잎이 빽빽하게 나는 율마도 실내에서는 다소 웃자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햇빛을 충분히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웃자랐거나 아니면 애니시다처럼 너무 폭풍 성장하여 실내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영이라면 주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주는 게 좋겠지요. 참고로 율마의 경우 웃자라면 잎이 얇고 힘이 없이 처지면서 자라요. 목대가 튼튼해야 제대로 힘있게 줄기가 서는데 아무래도 얇게 키만 성장하다 보니 당연히 꺾이겠지요. 사람으로 치면 키만 크고 비실비실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모든 식물 공통입니다. 1차로 가지치기를 해놓은 상태의 애니시다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꽃대가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애니시다를 키우실 분들에게 한 달 정도 미리 보여드리기 위해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할 거예요. 지금 모습을 보시면 제가 2단 수영을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오시지요? 참고로 애니시다는 어릴 때 목대가 상당히 유연한데 가지치기를 다 하고 나서 지지대와 끈을 이용해 좀 더 곱게 키울 예정입니다. 저는 저 가운데를 과감하게 자를 거예요. 어머, 미친 게 아닐까? 왜 멀쩡한 애를 자른대? 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제가 애니시다를 6년 정도 키워본 결과 한 번 가지치기를 할 때 짧게 잘라야 더 풍성하고 튼튼하게 자란다는 결론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래까지 모두 시원하게 쳐서 완전히 토피어리 수영으로 키우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키우다가 마음을 바꿀지도 몰라요. 아까 잎이 나는 곳이 마디라고 설명드렸는데요. 2-3마디 남겨놓고 잘라버리면 됩니다.
가지치기를 어느 정도 하였으면 앞으로 분갈이에서 키울 경우 어떤 수영이 완성될지 화분을 돌려가며 최종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잘려나간 가지들은 밑단을 정리하여 물에 꽂아줘요. 이렇게 잎이 작은 식물들은 물꽂이 번식은 잘 안됩니다. 하지만 꽃은 피기 때문에 물에 꽂아두면 예쁜 레몬향 나는 노란 꽃을 감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5년을 키운 식물이 바로 저의 반려식물 애니시다예요. 이 장면은 응애에 걸렸을 당시 응애약을 잎의 앞뒷면에 골고루 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식물의 옷자람과 가지치는 방법 그리고 마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다음번에는 애니시다 분갈이와 물주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꿈순이의 식물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